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부업이 감독이고 본업이 해양탐사인 제임스 카메론의 신작 아바타2가 개봉되었습니다. 먼저 어떤 극장에서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어떤 스펙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용산 아이맥스는 4K 해상도의 1.85대 1의 화면비, 3D의 하이프레임 레이트와 SDR이고 돌비 시네마는 4K 해상도의 1.85대 1의 화면비, 3D의 하이프레임 레이트와 HDR이고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2D 애트모스, 3D 애트모스의 화면비는 2.39대 1입니다. 아이맥스 주말 26,000원, 돌비 시네마 주말 24,000원인데요. 화면이 큰 게 중요하신 분들은 아이맥스를 추천해드리고 화면은 좀 작더라도 화면 밝기, 명암비, 음향 효과는 돌비 시네마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화면의 질과 음향의 질을 따지신다면 돌비 시네마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애트모스 믹싱도 탑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애트모스 여부보다는 극장의 볼륨이 정상인 곳을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가본 극장 대부분은 건물 진동 때문인지 영화의 표준 볼륨보다 낮춰서 상영합니다. 남양주 돌비 시네마의 볼륨이 너무 크다고 느끼실 텐데 사실 그게 딱 표준입니다. 볼륨을 낮춘 극장들에 익숙해져서 남돌비가 좀 과하게 느껴지는 거죠. 애트모스가 아니더라도 볼륨이 큰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4인 가족이 돌비 시네마에서 보면 1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일반관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하이프레임 레이트가 영화의 몰입에 방해되었거든요.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영화의 키워드 중 하나는 부활입니다. 아바타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게임은 울티마 4편 퀘스트 오브 아바타였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 아바타가 플레이어의 분신을 뜻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게임 아바타의 특징 중 하나가 죽은 뒤 부활하게 되죠. 아서왕의 엑스칼리버 검집에는 상처를 입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는데 아서왕은 이 검집을 잃어버린 후 상처를 입고 죽어가게 됩니다. 아서왕은 치료를 위해 아발론 섬을 향하게 되는데 아발론 섬에서 부활하여 다시 돌아온다는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부활 능력을 가진 게임 아바타들은 이런 아서왕 전설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죠. 이 영화의 키워드 중 하나는 부활입니다.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는 전작에서 인간의 육체를 버리고 아바타로 정신을 옮기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인공의 아치에너미인 허리치 대령도 부활하게 되죠. 카메론이 속편의 제왕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이리언이나 터미네이터처럼 전작의 유산을 버리지 않고 잘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스타워즈 7, 8, 9가 망작이 된 이유가 전작의 유산을 다 갖다 버려서였죠. 전작의 에이리언을 갖다 버리고 새로운 에이리언을 등장시키거나 전작의 T800을 갖다 버리는 식의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키운 빌런 하나 열 빌런 부럽지 않죠. 다스베이더처럼 빌런이 오래 등장해야 오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빌런을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전작의 빌런을 부활시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커버지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만큼 매력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가족과 바다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총 5번의 결혼을 했는데요.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과 린다 해미턴을 거쳐 현재는 타이타닉에 출연했었던 수지 에이미스와 살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의 가족은 3명의 친자와 입양딸 그리고 입양아들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메론의 자녀들은 수지 에이미스가 낳은 3명과 2명의 어머니가 각각 낳은 아이들을 합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5명의 아이는 카메론 아이들의 아바타인 셈이죠. 카메론은 이번 작품을 통해 개인적인 삶과 영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삶이란 가족과 바다를 뜻하죠. 각기 다른 어머니를 가진 5명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가게 되었는지 카메론의 개인적인 경험이 영화에 녹여져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한 애정 또한 이 영화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환경보호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임스 카메론은 이 영화가 관객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관객이 직접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죠. 바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감독이 이 정도로 교훈적인 톤을 억눌렀다는 것은 굉장한 자제력이자 자신감이거든요. 어쨌든 이 영화는 해양학자 감독이 사랑하는 가족과 바다라는 두 소재를 가장 잘 활용해 영화라는 직업과 개인적인 삶, 워라밸을 잘 맞춘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화 채널 무비팬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화는 1년에 영화를 한 편이나 두 편 정도 보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고 가족 관람이 가능할 정도로 문턱을 낮추어야 하죠. 서사도 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이야기죠. 전작의 경우 포카혼터스와 늑대와 추물에 영향을 받았다고 감독이 밝히기도 했었고요. 판도라 행성에 떠있는 돌들은 언옵테늄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이건 천공의 성 라퓨타의 비행석이 떠오르고 퍼버지와 거미아들의 부자 갈등은 다스베이더와 루크의 갈등을 떠올리게 되죠. 이 편에서 아쉬운 점은 후속편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빌드업만 하다 끝나버린 점입니다. 빌드업만 하다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스타워즈 7편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1시간 132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내에 많은 것을 담기는 어려웠겠지만 터미네이터처럼 아윌비백한 커버지의 개인적인 복수극이 1시간 132분 동안 내내 반복되니 터미네이터 3편을 본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와 은유들을 몇 가지 기억해보자면 입양과 적응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대사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태양과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대사들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일식이 시작되어 해가 사라지는 장면에서 제이크의 마이 선이라는 대사가 나온 뒤 선이 사라지고 제이크의 부자 관계는 어두워지죠. 그리고 쿼버지에 선이라는 대사가 나온 뒤 선이 나타나며 밝아집니다. 허리치 부자의 관계에는 서광이 비치죠. 속편에서 이 부자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보시면 영화 보실 때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요? 이 영화가 이룩한 기술적 도전과 성취는 영화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핵심 관객층인 1년에 영화 한두 편 보는 사람과 영화를 같이 보았는데요.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감상평을 물어보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다가 남산 돈가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남산 돈가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느끼함을 잡기 위해서 풋고추를 줍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조금 주죠. 제가 풋고추를 주는 발상은 참신한데 차라리 양배추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양배추가 느끼함도 잡아주지만 섬유질이 기름 흡수도 해주고 소화 요소가 있어 소화도 잘 되죠. 아무튼 돈가스에는 풋고추보다는 양배추가 더 어울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듣더니 이 영화를 보고 난 소감이 딱 그거라고 하더군요.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3D, HDR, HFR 뭐 이런 게 풋고추처럼 참신은 한데 그거 말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풋고추 안 먹는 사람에겐 남산 돈가스가 급식 돈가스가 되듯이 이 영화가 이룬 기술적 발전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에겐 평작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한국 관객 1000만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대의 흥행작인 탑건의 수입이 14억 달러인데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20억 달러입니다. 탑건만큼 봐줘도 적자라는 얘기죠. 게다가 기대했던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 일본은 감독에게 돌고래쇼로 물먹이고 일본 관객들은 일본을 악마화했다고 별점 테러하는 중입니다. 기술적 투자를 한 만큼 집객 효과가 일어나야 하는데 하이프레임 레이트가 영화의 장점이 되지도 못했고 이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은 제한적이며 1편과 차이 없는 2편이 되어버려서 투자 효과가 일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월드와이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손해를 보거나 2차 매체에서 겨우 맞추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